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은희 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업무에 꼭 필요한 엑셀 기능을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정말 엑셀 함수 보고 싶지 않아도 이것만은 알아둬야 돼. 이런 엑셀 함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사실 엑셀 함수 종류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그리고 그 함수들의 매뉴얼 또한 다 제각각입니다. 우리는 그 많은 엑셀의 기본 함수 중에서도 꼭 업무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베이스 오브 베이스 함수만 오늘 이 시간 간략하게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먼저 우리가 숫자를 익히면서 곧바로 배우게 되는 연산이 덧셈이에요. 더해라. 1 더하기 2는 3. 이거부터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업무에서요. 이 엑셀 작업에서 가장 많이 하는 게 뭐냐면 합하세요. 1, 4분기 지금까지 입고된 데이터 총 수량, 입고량의 합계를 구해라. 그죠? 소비 양을 구해라. 이런 합계. 이 합계에 사용하는 함수는 뭡니까? 썸이에요. 엑셀을 우리가 아무리 몰라도 썸은 알아요. 그죠? 이 썸 함수의 구성은 문법도 매우 간단합니다. 는 썸하고 여러분이 합계를 구할 범위만 지정을 해주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네. 그래요. 이 썸은 일단 보여드리죠. 저는 썸을 아니까 그만들어야겠어요. 뭐 이런 분 계시는데요. 잠깐 스톱하고 좀 뒤로 좀 가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모르는 함수 있을까봐. 자, 입고량이 나오는데요. 여기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들의 합계를 여기다 구하고 싶어요. 합계를요. 그럴 때 여러분이 바로 썸 함수를 쓰는데 좀 익숙하신 분은 직접 써도 되고 난 잘 모르겠어요. 수식에 가면은 이렇게 엑셀의 함수는 여기에 다 들어있어요. 즉 재무에 관련한 함수를 원해 여기서 고르면 돼요. 논리값, 문자열 갖고 나는 계속 장난쳐야 돼? 텍스트 함수. 그죠?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근데 문제는 나는 썸이 어디에 속하는지 몰라요. 모르면 직접 쓰는 게 빨라요. 저는 여러분들은 쓰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뭐 마법사 누르고 이러면 시간이 걸린다고요. 그럼 어떻게 씁니까? 항상 엑셀 함수는 수식이므로 등호 표시부터 씁니다. 그리고 썸,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아요. 썸 하면 인수의 합계를 구한다고 나왔죠. 가로 엽니다. 그러면 합계를 구할 범위를 지정하는데 여기서 여러분 엑셀 함수의 매뉴얼 나와 있죠. 넘버 1, 넘버 2. 참고로 넘버 2에 대괄호 열고 닫고 있는데 이거는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되고 이 뜻입니다. 그럼 넘버 1은 뭐냐면 내가 합계를 구할 범위가 연속적인 데이터 범위라면 이 넘버 1에 넣어라 이겁니다. 즉 D의 7번지부터 나는 합계를 구할 거야. 어디까지? 데이터 범위가 많아요. 그럼 신경 쓰지 마세요. 끌지 마세요. 손목 아파요. 그러면요. 컨트롤 쉬프트 아래로 방향키 누르면 얘가 현재 데이터의 마지막 셀까지 범위를 지정해 줍니다. 이 단축키 정말 많이 쓰여요. 아하. 그리고 조용히 우훗 가로 닫고 엔터만 치면은 합계가 나와요. 정말 유용하지 않나요? 예. 나 이 함수 알아요. 그래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요? 사실 우리 업무는 변수의 연속입니다. 갑자기 며칠까지 입고량 누적액을 좀 구하래요. 예. 그러니까 며칠까지 누적은 얼마, 누적 오늘까지 뭐 입고된 전체 박스는 몇 박스 이렇게 구하랍니다. 그러면은 누적액을 구할 때는요, 여러분 썸을 쓰되 문법이 조금 신경을 써줘야 돼요. 예를 들어 8월 12일 이 데이터 입고량, 그 다음 여기 요 두 줄까지의 입고량, 세 줄까지의 입고량, 이것이 바로 누적액이잖아요.
누적량이죠. 이런 누적량을 구할 때는 여기다 구할까요? 자, 는 sum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가로 열고 number one 하면은 얘부터 시작인 거 맞아요? 예. 클릭. 얘부터예요. 그럼 얘부터 얘는 어떻게 됩니까? 얘부터 얘. 요거 하나죠. 그러면 여기서 D7만 이렇게 쓰지 마세요. 그러면요. 콜론을 찍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콜론 찍으면 D7이 한 번 더 나오게 됩니다. 이런 성격을 갖고 있어요. 가로를 닫습니다. 그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 이 밑에 얘를 여러분 수식을 이 아랫줄에도 쓰실 건가요? 아니죠. 줘야 쓰고 핸들링 해야죠. 그죠? 그럴 때 자, 이 밑에 수식은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수식은요. 그야 D7부터 D8까지 더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럼 그 밑에는요. 그야 D7에서 D8, D9까지 더하면 되겠네요. 그죠? 결론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뭡니까? D7은 항상 더하는 계산의 탑이다 이겁니다. 그죠? 따라서 D의 7번지 그러니까 이 맨 앞에 스타트 번지 D의 7은 움직이지 마. 항상 너부터 덧셈이 된다. 움직이지 마. 뭡니까? 절대 참조 F4. 이것이 누적 계산의 핵심이에요. 끝입니다. 이러면 끝이에요? 예. 이러면 자, 핸들링 해보겠습니다. 핸들링도 여러분 그냥 이 상태 얇은 십자가 나왔을 때 더블 클릭 따닥 눌러주면 답이 나와요. 예, 이렇게. 여기서 아니라 여기서. 자, 그러면 보세요. 처음에 데이터 하나는 30, 그 다음에 80은 어떻게 나왔어요? 요거 2개 더해서 80, 요거 105는요. 요거 3개 더해서 105. 이해돼요? 이렇게 썸을 가장 순수한 얼굴의 썸. 그 다음 여기에 어떻게 됩니까? 눈썹 하나 붙인 썸.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이상 어려울 게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뭐가 있냐면 이 썸에서 좀 더 여러분이 그 데이터 양이 좀 늘어나면서 복잡한 작업 처리를 해야 하는 상황이 얼마든지 펼쳐지겠죠. 여러분의 직장 생활에. 그런데 나는 칼퇴를 하고 싶어요. 그럼 자, 썸이프하고 썸이프 S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겠죠. 썸이프는요. if가 들어가면 무조건 조건입니다. 얘는 조건 단수, 조건이 하나. 얘 썸이프 S는요. 조건 늘, 조건이 여러 개. 그런데 뭡니까? 썸이프하고 썸이프 S는 분명히 다른 함수죠. 기능이 다르죠. 따라서 합계를 구한다는 점은 똑같지만 서로 모델이 다르기 때문에 매뉴얼도 다르다 이겁니다. 다르네. 그래서 여러분 요거는 매뉴얼은 어렵지 않아요. 나 조건이 있어. 그럼 어떤 조건에서 내가 찾을 거야? 그러면 조건 범위, 쉼표 찍고 조건, 마지막 그래서 그 조건 만족하는 합계가 어딘데 합계 구하는 거. 요것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저 지금 머리 아파요. 그럼 썸만 지금 익히고 빨리 다음으로 넘어가요. 건너뛰세요. 자, 보죠. 썸이프는요. 여기서 제가 보여드릴까 봐요. 자, 품종 보이죠? 품종에서 황도 있죠. 품종이 황도인 애들의 입고량 합계만 여러분이 구하고 싶어요. 그런 일이 있죠. 예, 있습니다. 분명히 여러분 업무에서. 그러면 품종이 황도인 애들의 합계는 바로 이런 애들이잖아요. 자, 제가 좀 더 시각적 효과를 위해서 이렇게 해요. 이런 애들이 황도예요. 이 애들의 합계만 구해달라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 조건이 이 범위에서 황도하고 똑같은 글자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의 입고량의 합계만 구해주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런 여건일 때 여러분이 어떻게 구하느냐면 는 함수 이름이 뭡니까? 그렇죠. 썸이프를 써야 돼요. 자, 제가 좀 확대해 보죠. 그러니까 이렇게 는 썸이프 이렇게 쓰란 얘기예요. 조건이 있을 때는. 그러면 이 반드시 이 range라는 말 보이죠? 이거는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따라서 2의 7번지가 돼야 되겠죠?
2의 7번지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눌러서 데이터 조건 범위를 지정해 주면 됩니다. 됐어요? 쉼표 찍고 이 범위에서 어떤 값을 만족해야 합니까? 따옴표 열고 써야 해요. 뭡니까? 황도 이렇게. 아하,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쉼표 찍고 합계를 구할 범위 sum range 참고로 함수를 사용하면서 이렇게 대괄호 표시가 있는 거는요 생략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필요 없으면 생략해도 돼 이 얘기입니다. 우리는 입고량의 범위 여기서부터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렇게 하면 여러분 조건에 맞는 합계를 구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울러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SUMIF S 같은 경우에는 매뉴얼이 좀 달라요. 합계를 구할 범위를 먼저 맨 앞에 쓰고 그 다음에 조건 범위 1, 조건 1, 조건 범위 2, 조건 2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써주면 됩니다. 조건이 여러 개이니까 그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요. 생산자 보이죠 여러분? 생산자가 쭉 있는데 여러분이 원하는 게 뭐냐면은 권오칠 씨의 미백 권오칠 씨가 납품한 제품 중에 황도로 할까요? 네, 권오칠 씨가 납품한 제품 중에 황도 품종의 입고량 박스가 총 얼마인지 합계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름이 권오칠이어야 하고 품종은 황도 두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그럴 때 바로 SUMIF S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sum range는 합계를 구할 범위 따라서 입고량의 합계니까 이거 범위를 지정해 주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쉼표 찍고 크리테리얼 레인지 1은 바로 조건 범위 1, 즉 생산자 범위. 쉼표 찍고 여기서 생산자는 권오칠 이렇게 여러분이 쓰라는 거예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범위는 품종 범위. 여기서 쉼표 찍고 조건은 뭐다? 황도 따옴표 닫고 가로 닫고 이렇게 쓰면은 두 조건에 만족하는 것도 찾을 수가 있는 겁니다. 합계. 됐어요? 그래서 업무의 합계 작업은 완벽하게 마스터를 해 놓으시면 좋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많이 쓰는 게 합계와 평균은 실과 바늘의 관계죠. 자, 평균도 정말 어마무시하게 우리가 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평균의 가장 기본은 average입니다. 우리가 뭐 얘기하죠. 얘도 average 몇이야?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평균입니다. 그래서 average 쓰고 얘도 썸하고 똑같아요. 범위만 지정하면 되나 보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요. 여기 평균 판매량 나오죠. 자, 평균 판매량을 구하려면은 여기다 뭘 쓴다? 는 average 이렇게 그냥 써주면 돼요. average 가로 열고 sum과 똑같습니다. 범위 여러분이 평균을 구할 범위 D7부터 컨트롤 Shift 아래로 방향키 그리고 아이고 기분 좋다 가로 닫고 엔터 꽝 이러면은 평균 판매량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해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도 조건에 따라 평균을 구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average if s가 있는데 자세히 보시면 그저 웃음만 나와요. 왜요? 앞에 보셨던 SUMIF S와 문법이 어떻다? 똑같다 이겁니다. 매뉴얼이 똑같아요. 그래서 그거 참조해서 여러분이 응용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어렵지 않죠? 이게 에버리지예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 그 3번 같은 경우 있겠죠. 특정 직원의 우리 이 업무에서 정말 이 개수를 구하는 거, 건수를 구하는 거, 횟수를 구하는 거 정말 많이 쓰여요. 얘는요. 특정 직원이 출근을 했느냐,
그 다음에 특정 거래처와의 거래 횟수, 그 다음에 특정 제품의 판매 횟수, 이런 걸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수를 구하는 가장 베이직한 함수는 count가 있는데요. 특정한 조건의 개수를 구할 때는 count if 함수를 사용합니다. 이게 업무에서 정말 많이 쓰여요. count if가. 그래서 count if는 조건이 들어있는 검색 범위, 쉼표 찍고 조건만 써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조건 검색 범위 안에서 조건과 일치하는 데이터가 몇 개나 있는지 그 개수를 구해서 화면에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쓰는 건데요? 너무 간단해요. 자, 여러분, 입고 횟수를 제가 구해 볼게요. 황도 입고 횟수를 구하라는 건데, 먼저 일단 전체 품종, 전체 데이터 개수를 그냥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필터링 하지 않고 그냥 개수를 구할 때는 가장 알맞은 게 count A 함수를 쓰는 게 가장 좋아요. count A는 이 셀의 데이터가 숫자든 문자든 가리지 않고 비어있지만 않으면 개수를 다 세워줘요. 보세요. 27부터 컨트롤 C부터 아래로 방향키 어때요? 범위 쫙 잡았죠? 가로 닫고 엔터 치면 전체 데이터 8건이에요. 이렇게 나와요. 이해되죠? 정말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전체 데이터 개수를 세는 것보다는 우리 업무에서는 특정 거래처, 특정 제품 이것에 대한 개수를 세는 게 더 많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자, 황도가 모두 몇 건이나 입고가 됐는지 자, 구해 봅시다. 는 함수 이름은 조건이 들어있는 거죠. 황도의 개수만 구하는 거니까 count if를 쓰라는 겁니다. 됐죠? count if. 그 다음에 range는 바로 조건이 들어있는 범위. 따라서 황도 여기서부터 컨트롤 C부터 아래로 여기까지가 range가 됩니다. 이해돼요? 쉼표 찍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품종이 황도인 거죠. 그래서 따옴표 열고 황도 이렇게 여러분이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이러면 황도 거래는 모두 3건 있었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요, 만약에 제가 업무에서 황도 빼고 전체 데이터 개수 몇 개인가 이런 업무 제가 맡은 적이 있는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죠? 황도 빼고. 그건 못하나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다고요. 어떻게 해요? 황도 빼고 데이터 개수가 몇 개다. 그러면 여기 황도 보이죠? 여기에다가 클릭을 합니다. 요 안에다가요? 네. 그래서 같지 않다. 빼고란 얘기는 황도라는 글자하고 같지 않은 데이터가 몇 건이냐 이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같지 않다 기호 있죠? 연산기호. 그걸 놓고 엔터를 치면은 황도 빼고 5건이 있네 데이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돼요? 네, 이렇게 연산자를 이용해서 count if를 사용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응용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뭐 나이가 35살 미만이 모두 몇 명인가 이런 것도 count if로 가능하다는 얘기입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나이면은 나이 데이터 범위 잡고 그 다음 뭡니까? 30살 미만이다. 35살 미만이다. 그러면 작다. 35 이렇게만 쓰면 되는 거예요. 무궁무진해요. 가능하죠? 이게 count if입니다. 그 다음에 count if s는요. 조건들이죠. 얘는 또 조건이 여러 개인가 봐요. 예, 맞아요. 우리 업무의 데이터가 아시다시피 요새는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그죠? 많이 발생을 하고 보다 복잡해져요. 그래서 count if s인데요. 제가 잘못 썼군요. 예. 그래서 count if s 같은 경우에는 이게 없어요. 그냥 조건 검색 범위 1, 조건 1, 조건 검색 범위 2, 조건 2 이렇게 돼요. 그래서 제가 또 보여드린다면 count if s는 이럴 때 도움이 돼요.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입니다. 예를 들어 여기 보시면 데이터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권오칠 생산자가
황도 품종을 납품한 횟수가 몇 회냐 이걸 구하려면은 는 count if s 아까 sum if s로 합산을 했다면 개수는 count if s예요. 자 그럼 맨 처음에 criteria range 1 나오죠. 범위 똑같아요. 이렇게 범위 잡고 쉼표 찍고 따옴표 열고 조건은 뭐다? 번호 7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크리테리어 레인지 2는 뭐냐면 두 번째 조건 범위 잡아주고 쉼표 찍고 두 번째 조건은 뭐다? 황도 이러면은 앞에 조건을 만족하면서 뒤에 조건 만족하는 게 모두 몇 건이냐 이 뜻입니다. 그래서 엔터를 치면 2건 나오죠. 건호 7 황도 하나 건호 7 황도 둘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됐어요? 그래서 count if 함수 기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 네 번째 타입은 VLOOKUP 함수 정말 많이 쓰여요. 여러분이 만약에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엑셀 함수 아는 게 별로 없어요. VLOOKUP 하나만 익히고 가도 돼요. 그럼 여러분은 정말 고귀한 사람이 됩니다. 넘버 4. 자, VLOOKUP. VLOOKUP은 뭐냐면 이 lookup이란 말이 뭐예요? 찾아라 이겁니다. VLOOKUP 찾아라. 뭘 찾아요? vertical lookup. 즉 열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런 원본에서 뭔가를 찾아라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 제품의 가격이 얼마인지 그 사람의 직급이 무엇인지 그 사람 직급이 뭐냐에 따라 뭐 예를 들어 연봉이 얼마인지를 알아낸다든가 예. 그 다음에 이 거래처의 전화번호를 알아서 가져와야 한다든가 이럴 때 VLOOKUP은 정말 우리의 소중한 발입니다. VLOOKUP 함수는 매뉴얼이 좀 복잡해 보여요. 사실 복잡해요. 빨리 이해를 못 하더라고요. 찾는 값이 있는 테이블 범위, 열번호, 옵션. 됐죠? 옵션까지 보지도 마세요. 일단 이것만. 벌써 매뉴얼이 1, 2, 3. 그죠? 4. 그럼 이거는 어떻게 쓰는 거냐면 지금 당장 보여드리죠. 이럴 때 사용하라는 겁니다. 자, 여기 비품 견적서가 있는데요. 보시다시피 코드가 나와 있어요. AHGCF 이게 이제 원본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서 업무를 이제 처리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이 코드가 무엇이냐에 따라 분명히 결정되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를 째려봤더니 단가표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자, 데스크탑 제가 좀 지울게요. 그러면은 코드 A는 여러분 제품이 뭐예요? 데스크탑인데요. 그죠? 그럼 그 데스크탑을 여기로 가지고 와라 이거예요. 여기 있는 데스크탑을 제가 코드 A 쓰면 알아서 데스크탑 이렇게 찍히게끔 좀 해달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데스크탑을 읽어 오려면 A라는 글자가 이 테이블 바로 요 표 원본에 A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A라는 글자를 여기 가서 찾아라 이거예요. 여길 참조해서 찾아라. 그래서 A하고 글자가 똑같아야 되느냐? 그렇다. 그러면은 옵션에다가 여러분이 false나 0을 쓰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글자 찾아야 된다. 그러면 0 또는 false. 아니다. 비스무리한 거 찾아도 돼. 그러면 생략하면 돼요. 이거를. 오케이?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제가 이제 써볼게요. 이렇게 쓰란 얘기입니다. 화면 좀 확대. 는 VLOOKUP 즉 원본 데이터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코드는 J열에 품명은 K열에 단가는 L열에 이렇게 열 중심으로 들어가 있으면 VLOOKUP이에요. 예? 그리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무조건 VLOOKUP을 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이렇게 반드시 1열에 있어야 돼요. 아, 맨 왼쪽에요? 예. 그렇지 않으면 VLOOKUP 이거 성립 안 돼요. 예. 자, 는 VLOOKUP. 그래서 는 VLOOKUP. 가로 열고. 자,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값, lookup value 뭡니까? A라는 코드를 찾을 거야. 쉼표 찍고. 어디 가서 찾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 어딥니까? 바로 단가표. 여기. 그러니까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 이 위에 헤드라인 필요 없어요. 여기서부터예요. 여기서부터 갑니다. 컨트롤 시프트 오른쪽 방향키, 아래로 방향키. 우와, 범위가 잡히네? 예, 이렇게. 참고로 요 범위는 얘네들 제품명을 여기에서
꼭 인식하는 거죠. 예. 따라서 이 범위는 얘네들 모두가 똑같이 참조해야 되는 범위이므로 절대 참조 F4 눌러줘야 돼요. 됐어요? 쉼표 찍고 그럼 여러분이 D6번지의 데이터와 똑같은 걸 찾겠죠. 브이로그업이 찾아줘요. 그럼 찾으면 이 줄에 여기가 1열, 2열, 3열이잖아요. 그럼 여러분이 가지고 올 데이터는 1열입니까? 2열입니까? 3열입니까? 분명이니까 2열이죠. 그래서 2열. 나는 네가 일치하는 데이터에 2열 값을 필요로 해. 그 다음 쉼표를 찍고 옵션은 뭐예요? A라는 글자와 정확히 일치해야 돼. false 또는 0. 됐어요? 가로 닫고 엔터를 치면은 데스크탑이 나와요. 이렇게 하면 돼요. 이해됩니까? 예, 이거예요. 그 다음에 근데 문제는 저희 회사는 이게 단가표가 같은 시트에 있지 않아요. 다른 시트에 있습니다. 바로 예컨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런 경우는 어떻게 참조를 하죠? 저 브이로그업 이거 알기 전까지 야근을 했었거든요. 창피하지만 A 어디 갔지? 그러면 A는 데스크탑 보고 옮겨 쓰고 이렇게 하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당연히 힘드시죠. 자,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돼요. 다른 시트에 있으면 절대 기죽지 마세요. 는 브이로그업 가로 열고 여러분이 찾고자 하는 데이터 A 어디 가서 찾아요? 단가표 시트로 가는 겁니다. 가서 범위 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대로 해요. 참고로 사무용품이라고 나오죠. 이름을 지정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이름을 지정해 놓은 겁니다. 예, 편하네요. 예. 그 다음에 이렇게 이름을 지정하면은 절대 참조 이런 거 뭐 달러 이런 거 신경 안 써도 돼요. 기본이 달러가 얘는 다 들어있어요. 됐죠? 쉼표 찍고 그럼 여러분 이 범위 안에서 얘는 몇 열이에요? 분명은 2열. 똑같아요. 그리고 뭐 써라? false 또는 0. 가로 닫고 엔터로 마무리 들어와요. 이해돼요? 예, 그래서 서로 다른 시트여도 여러분 절대 기죽을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서로 다른 시트의 내용을 참조할 때는 이름을 지정하면 편합니다. 이렇게. 이름 지정 어떻게 합니까? 그냥 범위 지정하고 요 이름 상자에다가 사무용품 엔터 꽝 이러면은 그런 이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편하네. 예, 이렇게. 그 얘기는 여기서 생략하고 이렇게. 그 다음 5번째 number 5. 자, 수량과 단가를 이용해서 단번에 just one 단번에 총 매출액을 구할 수 있겠는가? 그럴 때 사용하는 정말 보석 같은 함수가 바로 sum product예요. sum 더해라, product 곱해라. 곱한 다음에 더해라 이 뜻이에요. 문법도 너무 착해요. 배열 1, 배열 2예요. 뭔 뜻인지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드린다면 색깔 이쁘죠? 자, 판매량 데이터가 이와 같아요. 레몬맛 100, 라임맛 60, 석류맛 50 이렇게 각각의 판매량 데이터 3건이 있고 단가가 나와 있습니다. 레몬맛은 개당 2,100원, 라임맛은 2,000원, 석류맛은 2,300원이야. 나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원하는 게 총 판매액을 구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면 썸 프로덕트의 원리는 레몬맛 100개 팔았다. 개당 2,100원. 요거 두 개 각각의 원소를 곱하고 라임맛 판매량 60과 라임맛 2,000 얘네를 곱하고 석류맛 50과 석류맛 단가 2,300원을 곱한 다음 이들을 모두 더하면 총 매출액이 나올 거야. 맞습니까? 네. 바로 이거예요. 즉, 이 동작을요. 여러분이 이해하기 쉽게 보여드린다면 한마디로 총 판매 금액을 구할 때 이렇게 여러분은 우회해서 간다고요. 천중도 2박스 개당 38,000원짜리를 2박스 팔면은 여러분 공식 어떻게 됩니까?
이거요? 예. 는 2박스를 팔았네 곱하기 단가 개당 38,000원. 맞아요? 이렇게 씩 쓰고 엔터 곱하잖아요. 그리고 이 곱한 거를 핸들링을 합니다. 그죠? 핸들링하고 맨 밑에다 뭘 하면 돼요? 아유, 얘네들 다 더한 결과 시그마 보이죠? 띵 합계 엔터 꽝 하니까 215만 8천원이 나와요. 그죠? 이렇게 돌아서 우회를 해야 되는데 이 원리예요. 근데 이 원리를 sum product 함수는 이거를 이렇게 쓰지 않고 단 한 번에 바로 얘네들을 배열 1, 얘네들을 배열 2로만 써주면, 즉 배열 1의 판매량, 배열 2의 단가, 이 범위만 잡아주면 알아서 얘가 내부적으로 곱하고 더해서 결과를 보여주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와, 정말요? 예. 그래서 계산이 우회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클릭하고 함수 이름 뭐라고요? 는 sum product SUMPRODUCT. 그 다음에 가로 열고, 자, 수량 보이죠? 요거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됐습니다. 이게 배열 1이에요. array 1. 됐죠? 쉼표 찍고 여기에 맞서는 단가팀 array 2예요. 클릭하고 컨트롤 시프트 아래로 방향키. 됐습니다. 그럼 얘가 내부적으로 D7과 27, D8과 28 알아서 짝을 맺어서 곱하기를 한다는 거예요. 오케이? 예, 우리는 신경 쓸 필요 없어요. 가로 닫고 엔터만 꽝 쳐주면 똑같이 215만 8천원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어때요, 여러분?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 단번에 답을 구하니까 훨씬 편리하고 업무 시간도 단축이 되더라 이겁니다. 이해되죠? 그래서 이렇게 5개 함수, 예, 이 5개 함수 그냥 나온 함수가 아니에요. 예, 처절하게 이 직장인들이 어때요? 사용하면서 아이고 이 함수 정말 편리해. 이렇게 내가 생각하기에 이런 함수는 정말 필요해. 이렇게 해서 나온 베스트 5 함수예요. 활용을 해보시고 여러분 업무에 도움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